3월 22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제한적이나마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67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인도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장을 마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재밌는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추첨해서요. 저희가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그리고 추첨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투데이 빅히트를 시작합니다. 네, 급등 테마주 분석과 함께 현재 최고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급등 테마주 길라잡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부자클럽에서 백명수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1670선 아래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1669선까지 밀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던 코스피 지수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하락세로 잡았는데요. 인도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해진 가운데 수급적으로도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부당음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순매도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가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또 소폭 하락한 0.63포인트 내린 526선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모두 사자세를 보였었지만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소폭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늘 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선전하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이 1,560억 원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장중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순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9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637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하면서 2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1위부터 6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약보합권 내지는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가 2.9%나 낙폭을 키웠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KB금융, 신한주주 모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6%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올 들어 10대 그룹 중에서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주식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LG화학이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LG전자도 오늘 1.36%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한 모습이네요.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모비스, SK텔레콤은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 이상 오르면서 LED 대장주로서 오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죠. 41,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1%대로 더 강세입니다. 미국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에 사실상 이제 확정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로 셀트리온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과 SK텔레콤과의 합병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포스코 ICT는 0.4%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태웅이 2% 하락세입니다. 네, 그 밖에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 다음이 오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1% 이상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반면 CJ 오쇼핑은 오늘 2%대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고 가겠습니다. 백룡수 선임,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장은 그리스발 전국 불안, 그리고 출구 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또 박스권에 1,700대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미 먼저 선도주자인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랠리에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도주들이 이끌고 있는 이런 장세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 같은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이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현금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이런 눌림목 조정 시기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1,700에 대한 돌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지 못한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요. 또 선물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장세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출구 전략이 계속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수가 1,700을 넘어갔을 때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셨다가 다시 눌러준다면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병행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수가 1,700선을 돌파할 시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다가 눌림목이 나왔을 시에 주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들이죠. IT라든지 자동차 관련주의 매수세를 유입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오늘은 3천 계약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대로 꺾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계속 사다가 아무래도 좀 계속 비싸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이용해서 이런 조정 빌미를 이용해서 좀 늦춰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계속 순매수 우위로 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기조는 외국인이 이끌고 가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도주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외국인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겠지만, 큰 흐름은 당분간 변동이 없을 거로 생각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순매도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형, 중형, 소형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오늘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종과 철강, 금속업종이 2%대에 비교적 강한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업종과 전기, 전자업종도 오늘은 약한 모습입니다. 전기, 전자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1%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료정밀업종과 섬유, 의복, 종이, 목재, 통신업종 등이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이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비교적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밖에 현대중공업, 세종공업, 현대미포조선 모두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는 빅테크와 AP 시스템이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계약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노엔텍이 11%나 급등한 모습이고 유비케어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왜 이런 업종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금 쉬고 있던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 좀 특색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업종별 순환매라고 보여지고 특히 나로 관련해서 재발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유비케어라든가 이런 나노엔텍 이런 US케어 관련주는 인류의 그런 수건이 바로 바이오 이런 US케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나노혜택 같은 경우는 피인수설도 돌면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강하게 매기를 끌어모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내 헬스케어 관련주에도 매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백룡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떤 예. 점들을 저희가 좀 이득을 볼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강점이 있는
바이오와 IT의 강점이 있는 그런 그 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선도주들이 많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우리 그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그 세계적인 바이오 업체에 그 기술을 수출하기도 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거로 보이고요. 나머지 그 회사들도 뛰어난 기술력과 향후 그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테마성이 좀 든다면 당장은 그 실적이 안 되지만 향후 미래 가치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또한 최근에 그 시장이 조금 박스권 고점에 다다르면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라든가 이런 테마주로 좀 매기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인구의 한 94% 정도가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향후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농수사님, 오늘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제가 그 박스권 돌파주를 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예. 뭐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다 돌파하니까 이런 종목은 뭐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도 되겠다고 보여지고 다만 너무 3일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항상 그 지지 라인을 설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가는 주식은 더 간다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매물권을 벗어난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단기적인 매매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매물권 돌파하면서 추세가 시작되는 종목들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 중에서 지금 오늘 한 종목 또 드리자면 네. 예, KT 서브마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KT 자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도 좀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를 싣고 있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는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의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단기 목표가를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KT 서브마린은 오늘 장중 저점이 16,500원이니까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전일 양봉의 절반 정도로 보시고요. 16,000원을 깨지 않으면 저점 매수로 대응하셔도 되겠고 또한 직전에 그 박스권 고점이 17,950원인데요. 오늘 장중에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 소화를 하게 되면 박스권 돌파한다면 보통 한 50%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새로운 시세를 낼 거로 보고 한 25,000원 정도까지도 길게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19,000원 부분이 단기 목표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17,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쯤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죠? 예, 지금 17,000원 부분이라면 뭐 큰 무리가 없고요. 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예, KT 서브마린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단기 목표가를 19,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명수사님께 관심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어서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까지 시장 상황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규 수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코스피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미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좀 예상된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다우 산업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지난주까지 전개가 되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는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일단 721선의 장기 이평선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도 주 초반은 다소 약세 구간으로 놓일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러나 이 약세 구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방 경직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하방 경직성 유지한 채로 적어도 한 수요일 오전장까지는 다소 지수가 조금 눌리는 모양에서 전개되었다가 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세의 고삐를 또 늦추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 초반의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 지난주까지 계속 지수가 오르면서 대형주 위주의
대형 우량주 위주의 종목들을 편입을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를 이용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오히려 저점, 즉 눌림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눌림목 저가 분할 매수를 대형 우량주 쪽으로 감행하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 장은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해서 눌리는 모양새가 전개되면서 오후장에 살짝 반등해주는 그러한 모양새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일 정도까지에는 지수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주 후반 들어서는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대항 우량주를 위주로 또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 소장님, 네네. 오늘 단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장 일단은 뭐 지수가 상당히 지금 좀 눌리고 있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봤을 때 내일 장까지는 충분히 더 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의 어떤 급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어떤 상한가를 노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게 좀 매수하는 게 오늘 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미래에셋 스펙 1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목요일 날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하락했는데 금요일 날 플러스 3% 이상 갭상승 출발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상한가를 말아줬다는 거, 이러한 점이 일단 키포인트가 되겠고, 오늘 장에서도 이제 9%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무난히 상한가 패턴이다 이렇게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은 내일까지 눌린다는 기분으로 일단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뭐 급등주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4월달 장세를 대비해서 좀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종목명은 세트랙 I입니다. 세트랙 I, 코드번호 099320입니다. 099320 세트랙 I, 즉 우주항공 관련주죠.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아시고 계시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에 보시게 되면 이 세트랙 I라는 회사는 회원 즉 직원의 한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이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유일한 우주 산업 항공 쪽의 어떤 인공위성 쪽의 기술력이 독점적으로 확보된 유일한 기업체다. 이렇게 보시고 실적도 탄탄한 기업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랙 I가 4월달에 모멘텀이 있죠. 4월달에 해양위성을 쏩니다. 4월달에 해양위성을 쏜다는 그런 기대감이 또 상존해 있고, 또 5월 말에 있을 나로 재발사 그 기대감이 4월달부터는 점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세트랙 I는 급등해서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 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세트랙 I를 지금부터 해서 야금야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비중을 조금씩 모아 나가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방에서도 오늘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매수 가격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매수가는 36,000원에서 36,200원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36,100원 구간이니까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6,000원에서 36,200원 설정하셔가지고 분할로 야금야금 하루에 비중 한 5% 정도씩 이번 주 내내 매수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넉넉하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3,000원 이렇게 잡으시고 21선 구간까지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짧게는 단기적으로 뭐 4만원 정도 보셔도 되고, 조금 더 보신다면은 4만원 이상도 충분히 갈 종목이다. 이 종목 공모가가 약 한 4만 5천원 부근에서 최초 신규 상장될 때 형성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어느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급등주를 따라가기보다는 모아가기 전략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죠.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세트랙 I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3,200원이고 4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유니슨 좀 비싸게 사셨는데요. 예. 사실 그 유니스는 뭐 풍력 발전 관련해서 그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고요. 또한 지난해 8월에 그 중국의 푸신시와 그 풍력 발전기 4조 원에 달하는 그 MOU를 체결을 해서 향후 흐름을 좀 많이 그 주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속 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 적자를 시현하면서 그 실적 대비는 좀 그 주가를 올라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그 어떤 기대감이 항상 살아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직전에 그 8월에 그 급등 전에 그런 저점 부근에서 13,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요. 그동안에 계속 흘러내리던 주가가 지금 그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저점 라인이 13,5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요. 이런 지지 라인을 또 붕괴시킨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반등 구간에 일단 매도 전략이 좋겠는데요. 바로 직전 고점인 17,000원 부근이 또 저항이 될 수 있고 큰 흐름상으로 보신다면 2만 원 정도 이런 그 기대감이 있는 그런 재료가 터져준다면 2만 원 정도까지는 그 추세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23,000원에 보유를 하셔서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그 319만 주의 그 전환사채 물량이 15,950원에 들어온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언제라도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은 같이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2만 원 정도를 반등 목표로 제시하고 지지 라인을 13,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NS입니다. 매수가가 4,700원에 40% 정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예. 네. CNS는 그 반도체,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는 회사고요. 특히 현대차의 부회장으로 계시던 김동진 부회장을 회장으로 영입하면서 CEO에 대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회사로 도약하려는 준비가 끝난 회사죠. 일단 좋은 종목을 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급등 후에 주가가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향후 여태까지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향후 이런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놀라운 실적을 낼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 보유 전략이 좋겠고요. 직전 고점인 7,240원의 돌파에 성공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길게 보유를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동일금속입니다. 12,000원에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동일금속은 업력이 43년이나 된 오래된 주강 제품 전문 업체인데요. 세계적인 그런 회사고 특히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건설 기계용 시장에서 템블러라든가 아이들러, 굴삭기용 트랙슈 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지만 올해는 경기 호황에 따라서 회복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회사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차 12,00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장하자마자 신고가 나가는 부분에서 접근하셨다가 아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그런 구간인데요.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오면서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호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도 올해 하반기에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오랫동안 보유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까지 간다면 매수하신 가격을 뭐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왕에 올해 들고 가셨으니까 좀 더 참아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가 좋고요. 올해 예.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세계 1류 상품이고 그 업종에서 그 비중이 한 67% 차지하는 그런 회사니까요. 시장 장악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4,900원이고 25%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이분 역시 수익권에 들어가 계시네요. 예, 일단 그 보성파워텍은 저는 뭐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그 원자력 관련주로 단기 급등을 했다는 점이죠. 1,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급등하고 지금은 그 유상증자도 결의를 한 상태고 그 물량도 또 600만 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향후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도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직전에 저점은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보시고 기다리셔도 뭐 큰 무리는 없는데요. 그러나 차익이 났을 때 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점을 지켜낸다면 반등 목표는 한 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삼성 이미징입니다. 68,8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예, 뭐 삼성 이미징은 그 디지털 카메라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그 삼성전자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죠. 4월 1일부터는 뭐 삼성전자와 합병이 되는데 합병 비율에 따라서 그 1대 0.05776663이라는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 매수하신 가격 68,800원이 되려면 말하자면 그 삼성전자로 치면 119만 원이 돼야 본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그 가격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적 호전이 나는 회사고 또한 그 제일기획도 그 액면 분할을 실시했듯이 삼성전자도 향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그 삼성전자 보유 전략을 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삼성 이미징은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의 사업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분석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삼성전자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은 굉장히 좋고 주도주기 때문에요. 삼성 이미징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이미징까지 오늘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중장기 투자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투자 팁을 얻어갈 수 있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